어떤 상황이나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한 명씩은 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진짜 심하면 평생의 상처가 되어 우울함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소중한 자신에게 상처를 내고 시간을 뺏긴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남에게 상처 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이러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들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쾌감을 얻습니다. 자신의 낮은 자아에 의해 휘둘리며 비난과 비교를 통해 자신을 양립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을 무시함으로써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을 위한 쾌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강조하고 남의 약점이나 실패를 이용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입증하려고 하죠. 인간관계도 서열로 보기 때문에 학력이나 급여, 배우자의 직업이나 외모 등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자신보다 아래라고 판단되면 멸시하고 오만한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우월하고 남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나르시시즘적인 환상에 잠겨 쾌감을 느끼죠. 또한 이런 사람들은 자신보다 약해 보이거나 아래라고 판단되면 심리적 안심을 갖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과잉평가합니다. 남을 무시하는 자들은 우물한 개구리거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모르는 미숙한 정신의 소유자일 수 있습니다. 사과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과하지 않고 자존심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속하죠. 사과하는 행동 자체가 자신이 패배한다고 생각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업신여기는 태도를 취해 자신의 자존심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자신의 미덕을 과대평가하여 공격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불안과 자신감의 결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과잉평가함으로써 자신의 결점과 약점을 가리려고 하며 자기 자신을 더 크고 우월하게 보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자신에게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항상 질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실제로는 자기 속에 있는 깊은 불안을 숨기는 일종의 방어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하며 남들의 성공과 재능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없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과 비교하고 그들의 성공을 깎아내리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질투의 대상을 자신의 아래로 내림으로써 자신의 정신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그들의 주의를 숙이게 하여 자기 긍정감을 높이려고 합니다. 남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은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높아서가 아니라 반대로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적으로 보거나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낮은 자아와 부족한 자신감으로부터 비롯된 자기 긍정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순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회적인 위상과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을 우월하게 만들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을 소외하고 억압함으로써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에 대한 외부적인 인정과 긍정감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항상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래라고 생각되면
괴로워지기 때문에 자신보다 아래를 보고 안심하기 위해 타인을 폄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좋은 점만을 과시하는 사람으로서 의외로 섬세하게 받아치면 얌전해지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자기의 이익만을 우선시하여 타인의 가치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집중하며 타인을 도리어 도구나 수단으로만 바라볼 가능성이 큽니다. 6번째,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과 비교에만 의존하며 이로 인해 내면에서 불안과 불행을 키웁니다. 따라서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정서적 불안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타인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직장, 교우 관계, 학부모 관계 등 피할 수 없는 상황과 장소로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어렵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을 흘려버리고 더 이상 진지한 대화가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담백하게 대응하고 가능한 접촉하지 않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황에 부딪히면 말처럼 쉽게 대응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응할 때 필요한 몇 가지 방법들이 여기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소통의 관계에서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내게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면 상황은 한층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누군가 나에게 사소하지만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면 적어도 자기 방어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불편한 발언에 내가 언짢은 기분을 느꼈다는 것을 동요하지 않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상대방은 자신의 그런 발언이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목소리에 주목하세요. 목소리와 말투는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빈정거리는 말투나 중얼거리는 듯한 말투 또는 흥분해서 높아진 목소리 등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무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와 나의 관계를 생각하세요. 무시하는 태도를 일부러 보여 내 감정을 자극해 나로 하여금 그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 혹은 파트너가 내게 계속 이런 종류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것은 반대로 상대가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대는 이런 식의 태도로 나를 정서적으로 그에게 의존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느껴진다면 당사자와 조용히 그것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지속적으로 생색을 내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